还是要在中路穿进来呀、孙兴民，哇有了！这就是球星的价值了。这种对抗强度下，依然能在这么狭小的空间寻找到射门的机会。 결국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한국 축구를 구했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3차에선 비조 오만과의 원정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오만을 3대1로 꺾고 승점 3점을 가져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1차전 안방에서 약체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를 무승부로 마치며 한국 축구를 위기로 몰아넣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캡틴 손흥민 선수는 1골 2도움의 완벽한 활약을 펼치며 절망에 빠진 한국 축구에 3차 예선 첫 승리를 선사했습니다. 중국의 매체들 역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주목하며 빠르게 결과를 알렸는데요. 전반전 한국 오만 1대1, 황희찬 골 어시스트한 손흥민, 오만의 동점골. 아직 그의 활약이 필요하다. 손흥민 83분 페널티 아크에서 감아차며 한국 오만의 제역전. 월드컵 예선 추가 시간 16분. 한국 3대1로 오만의 승리. 손흥민 1골 2도움. 마닝의 VAR 판독으로 페널티킥 취소 등 한국과 오만의 경기 결과를 알리는 기사조차 온통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 바레인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무려 5장의 카드를 남발했던 중국의 마닝이 이번 오만전 주심으로 배정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을 강탈하는 등의 불리한 판정이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거의 신들린 듯한 활약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 역시 위기의 순간 맹활약을 펼친 손흥민 선수의 월드클래스다운 플레이를 인정하며 온통 극찬의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압도적인 활약, 손흥민 1골 2도움, 한국 3대1로 오만 꺾고 첫 승, 한국 3대1로 오만 제압, 절체절명의 순간, 손흥민 1대5 돌파 후 환상적인 골과 도움, 가장 짜릿한 결승골 등장 등의 기사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눈부신 활약, 한국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내다라는 기사에는 어려운 경기에서 손흥민은 다시 한번 한국 국가대표팀의 영웅이 되었다. 그는 골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2개의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며 팀의 상황을 성공적으로 반전시켰다. 이는 위기에서 구해낸 진정한 캡틴다운 활약이었다라며 부러움을 드러냈고 손흥민 8.4점 독보적인 활약, 하르시 6.2점으로 위기, 한국 대 오만 심층 분석이라는 기사에는 손흥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번 경기의 절대적인 주인공이다. 그는 8.4점이라는 높은 득점으로 관중을 이끌며 아시아는 물론 세계 축구계에 슈퍼스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섬세한 드리블, 날카로운 돌파, 정확한 패스, 치명적인 슛 등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남다른 축구 지능까지 보여주었다. 손흥민의 전술적 감각은 더욱 흠잡을 데가 없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항상 가장 적절한 위치에 나타나 한국의 공격 흐름을 이끌며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수다라며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3대1의 경기, 손흥민 혼자서 3골 만들어내며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 진정한 아시아의 1인자라는 기사에서는 한국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세계 랭킹 96위 팔레스타인과 무승부로 불안한 출발을 했다. 이번에 한국은 세계 랭킹 76위 오만과의 원정 경기에 나섰다. 불안과는 다르게 한국은 3대1로 승리하며 승점 3점을 모두 획득했다. 이번 경기에서 아시아 넘버원 선수 손흥민은 1골 2도움을 포함해 경이적인 수준의 활약을 펼쳤다. 손흥민은 한국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순간을 도왔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의 활약으로 만약 손흥민이 중국인이었다면 그는 중국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었을 것이다라는 중국의 한 블로거의 발언이 다시 한번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눈부신 활약으로 극찬을 받을수록 중국에서는 사우디전 단독 찬스에 혼자 넘어져 버린 우레이와 비교하며 우레이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0대0 한국 뜻밖의 무승부 큰 퇴보, 손흥민 단독 찬스 놓쳐, 다음 경기 오만과 대결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스스로 극복해버린 손흥민 선수와 홈에서 중국 축구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우레이를 보며 중국의 축구 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비가 5인데도 손흥민 하나를 못 막네.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시 슈퍼스타가 나서야 해. 손흥민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좀 봐. 남들은 탈압박 한 번으로도 쉽게 슛 날리는데 우리는 왜 슛 하나 날리기가 이렇게 힘든 걸까? 왜냐하면 당신이 본 이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주장으로
전성기 때 몸값만 무려 8천만 유로의 가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전성기 9천만 유로. 이런 게 바로 최정상급 선수지. 대학 입시 최고 난이도 문제라도 어떤 사람은 쉽게 풀고 어떤 사람은 뇌를 쥐어짜야 해. 4명한테 둘러싸이고도 골을 넣다니. 만약 중국 대표팀이었으면 아마 백패스하거나 하늘로 날려버리거나 수비수한테 막혔을 거야. 말할 필요도 없어. 이 골 난이도는 중국 선수뿐만 아니라 아시아 선수 그 누구도 불가능해. 손흥민이 축구하러 아시아에 오면 이건 뭐 재미로 경기하는 것 같아. 지난번 중국이랑 경기할 땐 혼자 측면에서 중국 대표팀을 어린애처럼 보이게 만들었잖아. 국가대표팀엔 언제 이런 선수가 나올까? 프리미어리그 골든부츠는 단순히 자랑하려고 있는 타이틀이 아냐. 이게 진짜 주장원장에 어울리는 모습이지. 우레이 주장도 좀 배워라. 손흥민 활약 보니까 어젯밤 우레이 넘어진 게 생각났다. 남의 7번 선수는 4명이서 막아도 슛 날려서 골 넣었는데 우리 7번 선수는 노마크 찬스에도 혼자 넘어져서 우리를 놀라게 했지. 우리가 아는 친구는 페널티 박스에서 잔디랑 싸우다 넘어진 거야. 사우디가 의도적으로 함정 만든 거 아냐? 어제 우리의 축구왕이 잔디에 걸려 넘어졌는데 심판이 페널티킥을 주지 않았어. 우레이는 드리블하다가 상대가 오면 자꾸 저렇게 넘어져. 축구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건 넘어지거나 미끄러진 게 아니라 근육 힘이 따라가질 못해서 다리에 힘이 빠진 거야. 무술왕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은 여전히 세계적인 수준이야. 노마크에서 접촉도 없었는데 넘어졌던 그 형은 그럼 누구? 약간 우레이랑 비슷함. 감히 그런 말을 해?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밖에서 왼발로 득점했는데 우레이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왼발로 넘어졌다. 2경기 동안 우레이가 공 만져본 적이나 있었나? 만지다 넘어졌잖아. 경기 중계 진짜 형편없었어. 자책골도 제대로 못 보고 슬로우 모션으로 2번이나 보여주는데도 공 굴절된 것도 못 알아챘으면서 프리킥으로 들어갔다고 했어. 마지막엔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부진했다는 말까지 하더라고. 해트트릭 했어야 잘했다고 했을까?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진짜 엄청났어. 공격도 잘하고 경기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은 다 했어. 이 정도까지 했는데 비난이 말이 돼? 아시아 에이스라는 칭호가 그냥 딱 어울리는 활약이었어. 손흥민은 우레이보다 훨씬 못하지만 한국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충분해. 아시아 1인자라고 깎아내리지 마. 손흥민은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은 선수야. 차이가 너무 크잖아? 한국은 전적으로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데다 특별한 전술도 없었어. 이런 게 스타 선수의 가치야. 손흥민이 경기장에 있는 한 반드시 누군가는 마크해야 했어. 그래도 못 맞고 수비 5명 전부 뚫고 골을 넣었지. 슈퍼스타는 팀의 힘이고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해. 우리는 그런 선수가 없는 거고. 무술왕 아냐? 우리한테는 중요한 순간마다 넘어지는 무술왕은 있지. 슈퍼스타는커녕 일반적인 스타 선수도 없어. 한국 선수들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정말 힘있어 보이던데 우리 선수들은 탱크처럼 느려 터져서 아예 비교가 안 되잖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가대표팀을 비난할까? 국가대표팀보다 더 믿을 만한 투자처가 있을까? 일반 사람들한테 생활비 꾸준히 벌 수 있게 해주는데 얼마나 좋아. 한국은 서아시아 팀 경기를 너무 안정적으로 잘해. 체력이 좋아서 그래. 서아시아 팀이랑 몸싸움이 되잖아. 한국이랑 일본 감독 된다는 건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겠지만 중국 감독하면 명성도 평판도 땅에 떨어진다는 거야. 아시아 1위 형은 옆집 무술왕이랑은 다르게 실력이 되네. 최고랑 최악의 쓰레기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지. 하하하. 손흥민 플레이 보니까 우레이가 나이 많아서 부진하다는 핑계도 못 대겠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他的意识一直看这个在球，线，到了对方的禁区里面，哎哎呦！自己怎么空跑怎么会摔倒？他想减速停球吧，然后立这个足脚立足脚左跟球场有点脚关系。立足脚左脚。 중국이 2차전에서도 패배를 면치 못했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 2라운드 중국과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11대 10의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원정팀 사우디에 2대1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2연패의 수렁에 빠진 상태로 다음 라운드에서 호주 원정을 떠나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실 경기 초반 중국 선수 장성용이 상대의 자책골 유도와 레드카드까지 받아내는 등 1대 0으로 앞서가며
중국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축구 팬들은 이게 내가 아는 국가대표팀 맞나? 한 골 목표 달성. 이제는 한 경기 이기는 게 목표다. 국가대표팀이 웬일로 골 넣었나 했더니 상대 자책골이었구나. 여전히 자책골에 의존하는군. 저도 괜찮아. 중국 축구 수준이 원래 그렇지 뭐. 국가대표팀은 11대 10으로도 사우디를 이길 수 없어. 너무 일찍 기뻐하지 말자라며 기대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단독 찬스에 혼자 넘어져버린 우레이를 향해 이거 페널티킥이어야겠지? 상대방 그림자에 걸려 넘어진 거야. 심판 못 봤나? 우레이 마음. 넘어지지 않았으면 붙잡혔을 거야. 우리 모두 우레이 진짜 실력을 알고 있잖아. 체력이 따라가질 못해.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먼 거리를 오랜만에 뛰었거든. 이런 상황이 왜 항상 우레이한테만 일어나는 걸까? 사실 우레이도 어떻게 넘어졌는지 몰랐는데 이건 우레이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중력 문제인 게 틀림없어. 이 사람이 중국 슈퍼리그에서 대활약한 우레이인가? 중국 슈퍼리그 득점왕, 크크크크 이라는 등 또다시 아무 활약조차 없는 우레이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동점골을 허용한 중국은 국가대표팀 10명 사우디의 홈에서 1대1 무승부, 리레이의 실수로 동점 허용. 국가대표팀 1대1, 사우디 전반전 데이터. 국가대표팀 슈팅 5회, 유효 슈팅 0회, 1골, 1명 많음에도 점유율은 겨우 30% 등의 기사를 쏟아내며 불안함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전반 바라쿠다베이의 충격적인 경기, 국가대표팀 실점 위험 커져라는 기사에는 사우디가 적응하면 골치 아파진다. 중국이 한 명 더 많다고 해도 우레이와 지아엠펑이 공격에서 거의 활약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적 우위를 뚜렷하게 나타내지 못했다. 계속 이런 경기를 한다면 후반은 실점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라며 후반 실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결국 역전을 허용한 중국은 부끄럽다. 국가대표팀 10명의 사우디에게 1대2로 역전 허용. 90분 또다시 코너킥에서 실점. 혼란. 10명의 사우디의 무참히 역전패. 현장의 팬들, 실망 가득 등의 기사로 허망했던 경기 결과를 알렸습니다. 사실 사우디와의 경기 전부터 중국 매체들은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보도를 계속해왔는데요. 국가대표팀 사우디와의 월드컵 예선 4승 2무 1패 기록. 27년간 승리 없다. 월드컵 예선 중국 대 사우디. 중국이 홈에서 사우디를 이길 수 있을까? 수치심 안고 다시 용감해질 것인가? 아니면 웃음거리가 될 것인가? 더 이상 물러설 길 없는 국가대표팀 등의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중국의 축구 팬들 역시 사우디와의 대결, 국가대표팀 큰 점수차 패배 가능성은 이번 경기에서 골 가능할까라는 예측 투표에서 3골 이상 실점과 1골도 넣지 못하며 패배할 것이라는 의견을 가장 많이 냈습니다. 또한 경기 전 사우디의 만치니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5에서 6골을 넣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중국의 축구 팬들은 국가대표팀을 조롱하며 중국이 노력해서 사우디가 4골만 넣게 해야 한다. 이렇게 힘들게 경기할 필요 없다. 아예 기권하면 0대3으로 지는 거니까. 5에서 6골을 넣겠다고 한 건 각각 전반전과 후반전을 의미하는 거야. 사우디 감독 참 너그럽고 겸손하네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매체에서는 중사전 티켓 판매 부진, 국가대표팀 스스로 관객을 쫓아낸 결과라는 기사를 통해 비싼 티켓 가격과 치욕적인 원정 0대7 패배로 사우디전의 티켓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는 축구대표팀이 관중을 몰아낸 결과이고 축구대표팀의 위상이 어떤지 보여주는 것이다. 완전히 의욕이 없는 경기를 보는데 팬들이 왜 돈을 내고 불행을 사야 하는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패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게 패배한다면 팬들은 계속해서 떠날 것이다 라며 이번 경기를 바라보는 팬들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또다시 감독의 자질에 대한 비판 또한 넘쳤는데요. 국가대표팀 대 사우디, 이반 운명의 경기, 4-4-2 포메이션 계속 사용할까? 자신감 유지가 관건 등의 기사에는 일본에게 패한 것은 대부분의 팬들이 이미 예상한 일이었지만 0대7이라는 엄청난 참패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사우디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이번 사우디전에서 다시 패배한다면 이반 감독도 더 이상 자리를 보존하기 힘들 것이다. 비판은 하늘을 찌를 듯이 쏟아지고 있으며 경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이다 라며 감독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자꾸만 패배에 익숙해져가는 중국 축구에 중국의 축구 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골 넣었다. 가능성 있어. 비현실적이야. 사실인가? 울었다.
난 벌떡 일어나서 소리도 질렀어. 돈 잃어서 울었나? 11대 10이니까 기회는 많아. 내가 뭘 했어? 축구대표팀한테 기대 좀 걸어봐. 그 골 자책골이야. 다른 사람이 넣은 거라고. 도대체 어느 쪽이 11명이야? 우리한테 익숙한 축구대표팀으로 돌아왔다. 11명 대 10명인데도 팀워크라고는 전혀 보이질 않아. 진짜 희망이 없다. 너무 형편없어. 11대 10인데 어떻게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지? 전반 끝났는데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어. 한 명 더 있는데도 아예 자신감이 없어. 엉망으로 차는 골도 진짜 황당하다. 사우디가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 심하게 수세적이야. 공격수 교체하고 미드필더 넣어야 해. 한 명 더 있으니까 적어도 지지는 않을 것 같아. 우리 선수들은 중동팀들하고 몸싸움하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데 한국이나 일본처럼 기술적인 팀한테는 확실히 위축되는 것 같아. 데이터를 보면 조만간 역전될 듯. 유효 슈팅 1개, 득점 1개. 대단하다. 상대 도움 덕분이지. 보기는 너무 참담한데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네. 젠장. 너무 슬프다. 진짜 할 말이 없다. 이게 뭐야? 해산하자. 국대는 가만 보면 이런 면에선 절대 실망시키질 않아. 대단한 중국. 진짜 토할 것 같아. 우린 한 명 많아도 무승부 생각하는데 사우디는 한 명 적어도 끝까지 이길 생각을 하네. 괜찮아. 올해는 점수 안 세도 돼서 좋잖아. 예상 0승, 최하위, 탈락. 거의 한 경기 내내 한 명이 더 많았잖아. 결국 중국이 졌고 CCTV는 현명한 판단을 한 거네. 생방송 보는 게 더 고문 아닌가? 내 생각엔 지난 경기 0대 7보다 더 굴욕적이야. 첫 번째 7대 0도 예상 못한 패배였는데 두 번째 경기까지 이렇게 질 줄은 진짜 몰랐어. 이젠 팬들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네. 처음엔 희망을 주더니 결국 절망을 주네. 11대 10이어서 이겼으면 좀 미안한 기분이었을 거야. 하하. 감독님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선수들과 함께. 유일한 골도 자책골이야. 구제할 길이 없어. 선수들이랑 감독이랑 전부 나가라. 아르헨티나도 같은 스코어로 사우디한테 진 다음에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힘내서 월드컵 우승을 했지. 파이팅! 홈에서 전반 19분 이후 한 명이 더 많았는데도 상대한테 밀리면서 두 골을 먹었어. 지금 중국 축구의 유일한 관전 포인트는 10연패를 당하느냐 마냐야. 만족하자. 2라운드 끝나고 국가대표팀이랑 호주 승점 차가 고작 1점이야. 다행히 마이너스는 없네. 사우디 2대 아르헨티나 1, 사우디 2대 중국 1, 중국 2콜, 아르헨티나 2콜, 세계 챔피언. 아시아 강호 호주보다 골을 더 많이 넣었다. 앞으로 남은 경기는 이길 생각도 하지 마. 바레인이랑 호주는 불가능하고 인도네시아는 지금 우리보다 기술이 좋아. 내가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야. 1. 감독 바꾸고 2. 지금 국가대표팀 전부 교체하고 05년 이후 선수들이 바로 이어받게 하자. 어차피 지는 거 차라리 새로 바꾸는 게 낫다. 월드컵이 192개국으로 확대돼도 중국은 월드컵에 나가지도 못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